과충전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아주 대소동 중입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두려움을 떨치려면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 무지나 또 모르는 대상 때문에 생기는 공포. 네. 원인을 모르면 우리 무섭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네. 많았죠, 뭐. 링에 보면 사다코가 무서운 이유가 아, 뭐 텍사스 전기톱처럼 다 썰어버릴 거야 하면은 그 오히려 안 무서워요, 그건. 그러면 하하하 하면서 네. 그런데 이 사다코는 막 나오지 말아야 될 곳에서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뭐 기괴한 몸짓 뭔가 우리 곁에 있는 사물에서 갑자기 TV에서 막 튀어나오고 하니까 약간 막 각다기 같은 움직임. 그거에 의한 공포가 진짜 엄청났어요. 그러니까 이 무지에 의한 공포, 무지에 의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사실 네. 처음 우리가 안 가본 길을 잃게 되면 막 우왕좌왕하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전기차 분야가 마침 그런 분야라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좀 요즘 유언비어들 괴담 이런 것들이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각설하고 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준비한 자료들이 있는데요. 네네네. 일단 사실 요새는 이제 저희도 그렇고 많은 채널과 많은 전문가분들이 네. 이 내용을 좀 다뤄주셨어요. 그래서 아하. 사실 100%가 네. 여러분들이 디스플레이 상에서 네. 전기차 충전 100% 됐다. 네. 이게 100%가 아니다. 실제로는 음흠. 네, 배터리 자체로는 100%가 아니다라는 거를 이제는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그러면 어떻게 아니냐? 네가 증명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그런 문의들이 와요. 그렇지. 네. 그래가지고 정말 맞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실제로 지금 화면에 이쪽에 보이시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 그러니까 LG 화학이죠. 네. LG 화학의 그때 당시에는 LG 화학이었죠. 네, 그래서 네. LG 케미컬. 그래서 263 이게 어디 들어가는 거냐면 아래 보시다시피 코나 일렉트릭, 뭐 볼트 EV 이런 차량에 들어가는 그런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사실 보시면은 이게 2018년 2월 26일자 데이터 시트예요. 네. 이걸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최근에는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은 게, 지금 현행 젊은 배터리 제어 연구자들도 이 내용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데이터 시트들은 4.2V까지만 표기하고요. 네. 그 위로는 알려주지도 않아요. 아하. 무조건 거기까지만 써라. 그렇군요. 근데 옛날 데이터 시트를 보시면 네. 자, 실제로 여기 보시면 오버 볼티지 리미트. 자, 절대로 이제 이 위로 쓰면 안 되는 구간입니다. 4.45V죠. 무슨 소리냐? 여러분이 4.2V라고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약 4.35에서 셀마다 살짝 다릅니다. 4.45V가 맥시멈 100%입니다. 정확하게. 오버 볼티지 리밋이 이제 뭐 노멀시, 뭐 4.4, 뭐 차지, 뭐 4.3 이것들도 이제 시레이트 충전율에 따른 이런 것들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최대치는 4.45예요. 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SOC를 표기할 때 100%는 몇이냐 여기 보시면 4.166V라고 우리가 기준을 잡습니다. 4.45에서 4.166이면은 거의 0.3V 차이가 나네? 그렇죠. 아하.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납니다. 0.3V면은 야, 이거 적은 차이가 아닌데. 네. 그런데 이제 지금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요. 제가 한창 ESS 쪽 개발하고 막 전기차 배터리 초창기에 막 하고 그럴 때니까 네. 그 시절에 이미 경력이 한 5, 6년 차 이상 되신 분들이 이 내용을 아셔요. 근데 거꾸로 요즘에 이제 전기차 막 붐이 일어서 이쪽으로 연구를 간 약간 젊은 그런 연구자들은 이런 데이터시트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 이 이후로는 다 4.2까지만 하라고 나오고요. 아예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이런 구간이 있다는 거. 대략적으로 한 25% 정도가 빠지는 겁니다. 그렇죠. 볼트 기준으로. 네. 네. 물론 이제 그게 완전히 리니어하진 않으니까 그게 맞아요. 이제 전체 용량하고 직결되진 않지만 네. 대략적으로 생각보다 많은 부분이 마진으로 잡혀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기반으로 이제 다음 페이지를 가면, 자, 이거는 이제 뭐 23년식 ID4의 사양표를 제가 잠깐 가져왔는데, 네. 자, 이 ID4 프로 이제 후륜 구동 모델의 경우 네. 82kWh의 배터리를 BSA에 구성이 돼 있는데 네. 실제로 가용하는 배터리 용량은 77kWh.
즉 저걸 우리가 넷과 그로스의 이 갭이라고 부르는데 차이라고 부르는데 5kWh 정도 되네요. 네네. 그래서 차이가. 실제로 한 6% 내외의 마진이 또 있어요. 네. 물론 이거는 거의 이렇게 공개가 돼 있는 브랜드들도 있고 차들도 네. 있고 네네.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 그룹 같은 경우는 이걸 공개를 안 합니다. 뭐 구분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겠고 네. 그런데 아마 어느 정도의 마진이 있을 거예요. 없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왜 90% 충전을 강제하려는 어떤 움직임들이 있는가? 라는 의문을 첫 번째 갖는 거죠, 저희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리튬이온 네, 셀에 여러분들이 과충전이라고 하는, 쉽게 말해서 이제 과충전이라는 거는 용량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분들이 말을 자꾸 요즘 바꿔요. 네. 안정적인 충전 상태를 넘어서는 거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건 본인이 머릿속으로 뇌피셜을 하는 거고, 과충전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우리가 왜 엔진에서도 오버히트 한다 그러잖아요. 아, 그렇죠. 넘어서는 겁니다. 네. 넘치는 거. 그 넘칠 때 직전에 볼트가 4.45볼트까지가 맥시멈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4.2볼트 정도에서 딱 끊어버려요. 네. 그러니까 위로 더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을 안 쓴다는 거지.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배터리 셀의 여유 공간을 아예 만들 때부터 그렇게 설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걸 용량으로 따지면 한 1kg당 270에서 280와트 정도 돼요. 네. 용량으로 따지면. 근데 실제로 담기는 에너지가 210 정도 담깁니다. 네, 그 정도 담겨 예. 보시면 돼요. 그러면 비율 계산해 보면 한 75%밖에 안 담네. 네. 왜 안 담냐면 이 리튬 이온 이 셀이 처음에 이제 휘팅엄 교수님이 만들었어요. 이거를 고안을 했어. 네. 1972년이야 3년이에요 그때. 72년일 겁니다. 네. 오일 쇼크 때문에 이걸 누가 의뢰했냐면 재밌게도 내연차 회사가 의뢰를 한 거예요. 오일 쇼크 때문에. 기름이 너무 비싸서 차가 안 팔려요. 차가 이제 기름이 너무 비싸니까 네. 안 되니까 이거 전기차 만들어서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그때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이게 에너지 화학 전이차가 커서 에너지를 전기로 쓸 수 있는 무슨 획기적인 전지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연구비까지 대줬어. 네. 정유사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내연차 업체가. 그래서 휘팅엄 교수님이 팀을 꾸려서 그때 이 타이타늄, 산화 타이타늄으로 네. 리튬이온 전지를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개발을 했는데 그때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덴드라이트만 생기면 막 뻥뻥 터지는 거야. 그렇죠. 이거 그래서 이게 에너지 화학 반응은 너무 좋은데 불나서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이거. 그러니까 이제 구디노프 교수님이 딱 나오셔가지고 그거 코발트 옥사이드 산화 코발트 방식으로 하면 좀 안정될 거야. 그러면서 이제 두 분 다 리튬 메탈을 응급으로 썼거든요. 그렇죠. 역시 이것도 전이차에는 더 높아지고 에너지는 더 많이 담기는데 얘도 막 뻥뻥 터지는 거야. 그렇죠. 전보단 나아졌을지언정 여전히 터지는. 그리고 나서 1985년도에 일본의 아키라 박사님이 나오셨는데 아키라 박사님이 아이고 이거 하려면 그라파이트 흑연이 필요해. 흑연으로. 흑연에 이렇게 적층해서 전자가 안정적으로 결합을 하면 불이 안 날 거야.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응급에서 덴드라이트가 발생하더라도 화재율이 급격히 떨어질 걸 해서 적용을 해보니까 이게 되더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1991년에 소니에서 드디어 껌전지 같은 게 나와요. 그래서 그때 껌전지라 그랬어. 껌전지라고 네, 껌처럼 생겨가지고. 껌처럼 생겨가지고. 그때 리튬이온 전지가 소니에서 처음 91년도에 나왔는데 그때부터도 뭐가 문제였냐면 이거 불 잘 붙는다. 연구자들이 그때 리튬 전지 만든다 그랬을 때 막 이 산업계에서 난리도 아니었대요. 리튬 물에만 들어가도 막 그렇죠. 테러 폭탄 만들 일 있냐. 반응성이 엄청나니까. 네. 그래서 처음에 리튬이온 전지의 역사는 불과의 싸움이에요. 그죠. 그래서 연구자들이 이걸 화재와 관련해서 안정성을 확보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뒤로 리튬이온 전지에서 불 안 나게 하려면 이 마진을 잘 잡아야 되는구나. 과충전하면 안 되고.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그러니까 연구자들이 과충전 안 시킬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있을까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웨이슈님이 지금 설명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지금 잡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 보시죠. 자, 이미 배터리의 최대 전압 이상 되면은 과충전이 되는데 그기까지 쓰지 못하도록 네네. 4.2V가 만충입니다라고 이미 제조사한테 넘길 때, 셀 제조사가 완성차 제조업체에 넘길 때 그렇게 제약을 둬버리고요. 그러고 나서 또 자기들이 팩을 만들어서, 즉 BSA 설계를 할 때 또 네. 마진을 둡니다. 네. 그러니까 이중으로 마진이 더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뭐 SOC, 즉 여러분들이 지금 자동차에서 배터리 몇 프로 충전됐다 해서 100%라고 써 있지만서도 그 100%는 실제 전지가 담을 수 있는 전체 전자 용량을 넘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EGMP를 비롯한 현대전기차는 4.2V까지도 안 잡더라고. 4.166, 뭐 네. 14, 뭐 이렇게 잡아요. 그렇게 잡아요. 네. 그러니까 4.45V가 맥스예요. 그러니까 4.45V에서 4.1V대로 확 낮춰서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리튬이온 전지는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이게 과충전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과충전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 셀만 따로 떼서, 아니, 불가능한 게 왜냐하면 충전을 할 때도요. 충전이라는 거는 전자가 이동해야 되는데 그렇지. 전자가 이동하려면 전위차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지. 그럼 내가 4.2V를 충전하려면 4.2V를 주면 4.2V에서 서요. 네. 왜냐면 전위차가 같아지잖아요. 그럼 더 충전이 안 됩니다. 그렇지, 전기라는 그렇지. 건. 네. 물하고 똑같아요. 물 수위가 똑같이 맞춰지면 더 안 되거든요. 똑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어떻게 4.45까지 충전을 할 것이며, 심지어 4.45를 넘어가야 과충전인 건데.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조사들이 배터리 BSA를 구성을 한 다음에 또 잘라. 네. 그래서 여기 지금 그로스하고 넷이 바로 그런 건데. 그렇죠. 요거 이제 마진이 얼마가 잡혀 있는가를 가끔 이렇게 운행을 해보면서 네. 디스플레이에 사용된 전력량하고 이렇게 역산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아예 잘못 계산이 되는데. 근데 이게 그렇게 역산을 계산이 되는데. 하면 안 맞아요. 네. 왜 안 맞냐면, 예를 들어서 뭐 82kWh 배터리가 이렇게 잡혀 있는데 내가 실제로 해보니까 72밖에 안 썼더라. 계기판상으로 그러면 10kWh가 마진이라는 소리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10kWh면 대략적으로 한 3, 4% 되니까 이렇게 마진 많이 잡혀있다 이렇게 역산을 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전기는요 출력을 하든 충전을 하든 손실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충전을 할 때는 직류로 하잖아요. 그러면 R이라는 게 이제 저항이거든요. 그렇죠. 그 저항에 따른 손실이 생겨요. 네. 그럼 이제 이게 출력을 낼 때는 삼상교류잖아. 그렇죠. 삼상교류에는 뭐가 생기냐면 임피던스라는 손실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류는 좀 복잡해서 직류처럼 R로만 이렇게 딱 빼면은 최종적으로 손실분하고 실제 사용된 에너지가 나오는데 교류는 이 실질적으로 연로 차원이 돼서 날아가는 저항 R과 또 약간의 충전의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서 완벽한 손실이 아닌 리액턴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다 계산을 해야 돼. 리액턴스가 네. 계속 교류는 이게 변화하기 때문에 그 변화량이 계속해서 바뀌니까 명확하게 값이 몇이다 이렇게 지정할 수가 없는 게 리액턴스거든요. 그걸 이제 교류에서 손실시 나는 허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를 감안을 해야 되는데 이 전기차가 연료율이 좋긴 한데 네. 이 손실이 한 5, 6% 나요. 음. 그렇기 때문에 역산을 해보면 그 손실분 때문에 마진이 더 많이 잡혀 있는 것처럼 계산이 돼요. 아, 충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충전은 이제 R이니까 저항이니까 그렇죠. 왜 우리가 충전할 때 열 나잖아요. 그리고 모터 돌아갈 때 열 나잖아. 이게 손실이야. 열이. 그러면 이제 충전할 때는 보통 한 7에서 많이 나면 한 9% 정도 난다고요. 또 계절에 따라서 온도에 따라서 달라. 그러니까 충전할 때 왜 이것밖에 안 들어갔지? 더 요금은 많이 나왔는데 들어간 에너지가 좀 차이 나네 하는 게 손실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단순히 사용한 걸 역산을 해서 디스플레이로 빼고 더하면은 이게 마진이야 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렇죠.
사실. 그 중에서 손실을 빼야 되니까. 네. 그런데 이제 제조사에서 보통 그러면 얼마를 잡아놓느냐? 아무리 적게 잡아도 한 4% 이상은 잡아요. 많이 잡으면 10%까지도 잡는다 이거지. 그러면 한번 리튬이온 셀 자체에 잡혀 있는 충전을 여유 있게 마진을 잡고 하는 그 설계를 생각하시고, 또 제조사에서 BSA에서 한 5에서 10% 우리가 보통 그렇게 잡는다고 가정하고 5에서 10% 잡혀 있는 마진을 더하면, 그러면 많이 써야 한 70% 조금 넘기는 수준이다. 그렇죠. 예. 사실은. 네. 대략적으로 75% 내외 정도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리튬이온 셀에 왜 제조사가 이거 과충전 염려 안 하시고 쓰세요라고 하는 이유가, 설계를 그렇게 했어요. 설계를. 그러니까 사용자가 아무리 과충전을 시키고 싶어도 과충전이 안 됩니다. 못합니다. 네. 전기 에너지를 담으려면 아까 전이차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4.2V까지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놓으면 4.2V가 이렇게 딱 차잖아요? 그러면 전기도 흐르는 건데 못 더 이상 흘러요. 그 전이차 때문에 일로 들어가질 않아요. 못 흘러요. 못 들러요. 그러면 그걸 설정을 바꿔야 돼. 네. 그래야 더 들어갑니다. 이렇기 때문에 과충전이 안 된다고 하는 거야. 과충전이. 그런데 그걸 과충전이라고 막 주장을 하니까 사람들이 과충전이 되면 위험하구나. 이렇게 막 불안감을 갖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는 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 반복을 하는 이유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걸 우리가 어떻게 과충전을 해서 쓰느냐. 그러니까.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가죠.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제조사 얘기를 대변해 준다라고 뭐 막 그런 또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반박을 하시길래, 네. 아니 제조사가요 얼마나 영악합니까? 이 자동차 제조사들은 자신들에게 손해가 되는 얘기는 절대 안 합니다. 근데 자신 있게 네네. 이렇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다는 소리는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도 우리는 틀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얘기가 정확히 맞기 때문에 우리에겐 손실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지금. 그렇죠. 제조사가 네. 말 잘못하면은 뭐 타가 털리는데. 그러니까요. 심지어는 네. 소위 뭐라 그러죠? 집단 소송 이런 것도 당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과충전에 의한 사고, 화재가 정말 없냐? 네, 없어요.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벤츠 EQ도 과충전이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게 물리적으로 벌어질 수가 없어, 과충전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빨리 벗어나셔야 돼. 그렇죠. 전기차 화재에서 과충전은 없어요. 그 원인은. 그러니까 제조사가 과충전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100%를 설정해 놓고 그 100%를 넘길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넘길 수 있어요? 네. 제조사에서 여기까지만 충전돼라고 한 걸 왜 못 넘겨요? 거기 넘어갈 수도 있잖아. 그 제조사가 설정한, 이게 인포테인먼트 상에서 100이라고 딱 설정해놨는데 그게 왜 안 넘어가?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일단 뭐라고 해야 되지? 표기 자체가 네네. 그 이상이면 그냥 일단 다 100이고요. 네. 그러니까 넘어갈 수 없다는 건,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보는 100이 아니라는 건 말씀을 드렸고, 네. 심지어 그 아까 100이 뭐 4.166V라고 했잖아요. 그게 넘어가더라도 4.2까지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조금의 그런 밸런싱 차이로 인해서.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한테는 똑같이 100이라고 표시돼요. 네. 표시상으로도 넘어갈 수 없고요. 어차피 더 이상 거기서 이 충전이 끝나서 전위가 같아지는 시점에 BMS에서 이런 것들이 다 끊어져요. 충전하기 위해서는 외부 충전기를 물리면 그 선에서 네. 릴레이가 붙어야 됩니다. 어차피. 그렇죠. 릴레이가 떨어져요. 아니 물리적으로 선이 연결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충전이 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선이 끊어졌는데. 네. 그래서 100% 이상 충전 안 됩니다. 무슨 짓을 해도. 여러분들 집에 오시면 제일 뭐부터요? 핸드폰부터 꽂습니다. 이거부터 꽂아요. 네. 노트북, 특히 노트북은 그렇죠, 항상 그렇죠. 꽂혀 있죠. 그렇죠. 네, 노트북 항상 꽂혀 있어요. 저도 워크스테이션을 쓰기 때문에 이 워크스테이션이 TDP가 높습니다. 네네네. 이거 배터리로 얼마 못 써요. 24시간 동안 이걸 가지고 작업도 하고 뭐 별거 다 합니다. 네. 얘는 항상 꽂혀 있어요. 떨어지질 않습니다. 저도요. 과충전이 왜 안 될까 도대체? 과충전 돼야지. 그러니까
휴대폰, 노트북부터 규제를 해야 돼. 그렇죠. 이건 집 태워 먹어요, 잘못하면. 지금 핸드폰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네. 지금 핸드폰으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심지어 거기에 들어있는 리튬이온 배터리 이거는 똑같은 거고요. 네. BMS의 기본 PCM 기능 똑같은 원리로 작동을 해요. 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가끔 이렇게 나오는 것들 중에 전기차는 실패자, 전기차 불난다, 이렇게 지금 그 쓰시는 분들이 아직 일부 계신데, 네. 그러면은 이거 핸드폰 무서워서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참 저는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핸드폰 그때 스마트폰을 예를 들어드렸었는데, 우리가 이 처음에 소형 기계 이거 집어넣는다고 했을 때 똑같은 얘기했어요. 미쳤다. 그렇죠. 그때 다 미쳤다 다 그랬습니다. 파종된다 그랬어요, 그때. 그러니까 소니가 리튬이온 만들어가지고 워크맨 차고 다닐 때 맞아요. 이거 터지면 못해. 일반인들은 그게 위험한지도 몰랐고 네. 기술을 좀 아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네. 스마트폰도 사실 화재도 많이 났었고 실제로 이걸 통해서 목숨을 잃은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에 어댑터를 연결해가지고 충전소를 연결해서 쓰는 걸 누가 무서워해? 그렇죠. 네. 아니, 주차장에 차가 90% 이상 못 들어가게 하면 이거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은 90% 이상 가정에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카페에도 못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 기름도 그냥 90% 이상 못 넣게 하지 그래요? 기름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지만 리튬이온 셀 자체의 소비자가 100% 셀이 과충전될 수 있는 에너지를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과도한 공포를 가질 필요가 없다. 그래서 과충전이라는 것은 아예 있질 않아요. 있을 수가 없어. 과충전이 일어날 수가 없다. 이것부터 잡아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계속 하시죠. 자, 그런데 이제 계속 그래서 지금도 얘기가 막 나오는 게 무슨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사실 우리가 SOC라 그러잖아요. 네. 이 용량이 몇 %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충전 용량이 지금 몇 프로가 있는지와 네. 화재율은요, 네. 이 리튬이온 배터리가 개발되고 제한된 이후에 그 어떤 연구에서도 인과관계도 상관관계도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적이 없습니다. 일례로 퀴즈 하나 낼게요, 여러분들. 전기차가 다 방전이 끝나면 전지에 불이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불이 날까요, 안 붙을까요? 이거 되게 좋은 네. 자, 퀴즈입니다. 퀴즈입니다. 전기차가 이제 전력을 다 썼어. 네. 전자가 다 이제 부하로 해서 나간 거지. 네네. 그래서 충전되기에 다 소모가 돼서 빵프로가 됐어요. 네, 여러분 빵프로. 빵프로. 그럼 불이 안 나야지, 안전해야죠. 네. 연료통이 비어 있잖아, 그러면. 그렇죠. 불이 날까요, 안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불 안 나죠? 불 안 나죠?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왜 다 답을 얘기해? 그러니까 아니, 재미없어. 에이, 이 환자들. 불이 나죠. 그리고 심지어는 더 위험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전극 상태가 더 불안정해지거든요. 네. 그게 더 위험합니다. 더 불이 잘 붙어요. 그래서 과충전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과방전에서 폭발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상하잖아. 그래요? 아니, 충전열과 상관이 있다며. 아, 충전이 다 하면은 불이 난다며. 근데 왜 다 빠져나가는데 왜 불이 나? 그럼 불이 나면 안 되지. 그죠. 왜 불이 날까요? 그 말 자체가 이제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에 담겨져 있는 전기 때문에 불이 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담겨져 있는 불날 수 있는 소재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뭘로 돼 있어요? 양극재에 니켈, 코발트, 망간 양극재 발라져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 발라져 있는 건 알루미늄 호일이에요. 그라파이트는 어디 발라져 있어요? 구리, 얇은 호일이에요. 동박에 발라져 있어요. 네.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분리막이 있죠. 아주 얇은 얇은 비닐 같은 거예요. 비닐이에요. 그 사이에 전해액이 뭐예요? 리튬. 육불화 인산염의 솔벤트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불이 붙어서 활활활 틉니다. 에너지가 담겨 있든 안 담겨 있든 전기가 있든 없든 그냥 타는 거예요. 불 나면 그냥 다 타. 그리고 전체가 다 방전이 돼서 에너지가 하나도 없어. 그래도 똑같이 탑니다. 똑같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 과방전에서 불 나는 건 도대체 충전량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뭘로 설명할 거야? 그러니까 설명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버벅버벅 불이 하시더라고요. 나는 이유도 모르거니와 리튬이온 전지의 구조 자체, 왜 화재가 나는지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전해서 전기 많으면 위험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안에 전자가 결합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전자가 결합돼 있는 게 그게 불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아, 환장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기름하고 완전히 대입해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충전이 돼서 과충전이 되잖아요. 그러면 전자의 활동으로 인해서 그게 너무나 활성화가 되니까 네. 거기에서 나오는 현상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게 화재로 연결이 되는, 그래서 과충전이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니까 그 전자의 활동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오는 그 화재 과충전을 어떻게 방지해야 되지? 아, 과충전이 아예 안 일어나게 막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막은 거예요. 그런데 또 전기차 설계자들이 야, 전기차 만들었다가 불나면 큰일 나니까 그렇죠. 여기다 마진도 넣어야 되겠다. 음. 사실 배터리 셀 엔지니어들은 아니 우리가 마진 다 잡아놨는데 그러니까. 쟤들은 또 뭘 잡아 저걸 이미 이런다고. 잡았는데. 아니 이미 잡았어 우리가. 잡았는데 거기다 뭘 또 잡아 그러면 자동차 엔지니어도 그건 당신들 생각이고 그래. 우리도 우리 또 잡아야 나름대로 겠어. 또 잡아야지. 왜냐면 그 우리 차에 넣어서 불나면 우리 욕먹잖아. 회사 나가잖아. 그렇죠.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잡혀 있고 네. 또 여기에 BMS라는 게 있는데 그렇죠. 자 여기서 또 퀴즈 하나. 여러분들 BMS가 도대체 뭔가요? BMS가 이시와 같은 하나의 모듈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요것도 퀴즈입니다. 아, 난 진짜 너무 재미없어. 너무 쉽게 내셨어요. 단어야. 자꾸 틀리고 그래야 막 메롱메롱 하면서 하는 재미가 있는데 네, 맞습니다. 이 BMS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죠. BMS가 완벽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BMS가 있으니까 절대로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BMS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합니다. 이게 정확히 무슨 개념인지. 네. 자, BMS 설명으로 다시 그럼 들어가죠. 네. BMS부터 설명을 네. 할게요. BMS를 많은 경우에 네. 하나의 어떤 부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실제로 BMS는 어떤 부품이 아닙니다. 물론 작은 단위에서는 이 BMS를 구성하는 일부의 파츠를 우리가 편의상 네. BMS라고 부르기는 합니다만 네. 실제로 이런 큰 규모에서는요. 실제로 우리가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파츠가 있진 않아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가 요 완속 충전기로부터 네. 충전이 되는 우리 CCU라고 하는 보통 이제 뭐 현대에선 ICCU죠. 네. 그래서 여기서 OBC 온보드 차저를 통해서 네. 왜냐면 완속 충전기에서 들어오는 거는 교류거든요. 네. 교류를 직류로 변환해야 우리가 배터리 시스템 어셈블리에 충전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충전을 하는 배터리 시스템 어셈블리는 어떤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네. 그러면 첫 번째로 PRA라는 게 있어요. 아. PRA는 프리차지 릴레이 어셈블리 혹은 파워 릴레이 어셈블리라고 하는데 네. 파워 릴레이 어셈블리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충전이 준비가 됐고 차와 충전기가 물렸고 충전 전류가 들어오는구나 라고 하면 BMS 시스템이니까 정확히는 요 BMU 여기에 이제 제어 IC가 들어있습니다. 네. 얘가 여기에 지령을 내려요. 그래서 프리차지 릴레이라고 하는 돌입 전류를 방어하기 위한 또 솔루션입니다. 네. 얘를 먼저 살짝 붙여주고 네. 그 다음에 대전류가 들어오는 본 릴레이를 붙여주고 얘를 떨어뜨리면서 드디어 충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충전기 딱 물리면은 뭔가 덜컥 하는 소리가 크게 들려요. 예, 그게 바로 저 파워 릴레이 어셈블리가 작동하는 소리입니다. 맞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파워 릴레이 어셈블리가 작동을 하고 있는 와중에 무슨 일들이 일어나느냐. 자, 요 아까 CMU, 셀 모니터링 유닛이라는 애예요. 이 셀 모니터링 유닛이라는 애가 이 모듈들하고 다 통신 케이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듈의 셀마다 온도가 지금 몇 도인지, 전압이 지금 몇 볼트인지 계속해서 데이터를 보냅니다. BMU한테. 네. 그래서 지금 상태가 어떻고를 계속 모니터링을 해요. 네. 그러다가 이윽고 각 셀의 전압들 중에 하나라도 4.2V에 도달을 하게 되면 네. 이 BMU에서 다시 PCM이라는 회로에 지령을 보냅니다. 그럼 이 PCM이라는 회로는 뭘 하냐면은 하나라도 지금 4.2V에 도달했잖아요. 그 이상 되면 우리가 위험하니까 여기까지가 우리가 100%라고 정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릴레이를 끊어야 돼. 그럼 이제 이 릴레이를 끊어버립니다. 네. 네. 그러니까 BMS라는 것은 이 장치들을 총괄하는 시스템이에요. 이 전체 시스템이 BMS입니다. 네, 그러니까 BMS가
망가졌습니다라고 하면 도대체 뭐가 망가졌냐? 네. 그걸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각 부분 중에서 이상이 하나 생기면 BMS 이상이다라고 하면 이 전체 장치에서 하나가 이상이 생겼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ECU는 이제 기계 장치를 보조하는 장치였기 때문에 하나의 유닛으로 해서 거기 들어가는 거지만 네. 이 BMS는 말하자면은 배터리 셀 전체를 관장하는 핵심 시스템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 충전과 레벨링과 온도 제어를 하는 거와 또 돌입 전류를 막는 거와 이런 모든 과정들을 수행하는 말하자면 PC 장치로 이루어진 제어기들의 총합이 BMS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야, BMS가 고장 날 수 있잖아.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면 과충전 되는 거 아니야? 자, BMS가 고장 나면요. 일단 BMU가 작동을 안 하면요. 릴레이를 못 붙입니다. 그렇지. 릴레이를 못 붙이면 그렇지.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렇지. 그런 상황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완속 충전기와 OBC 쪽에만 계속해서 데미지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 그렇게 데미지가 들어가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여러분? ICCU 에러로 차가 쓰는 경우 있죠. CCU 에러로. 그 상황입니다. 현대 ICCU가 터지는 게 그냥 걔가 산화해버리는 거야. 그렇죠. 그냥 내가 얘 붙잡고 방어해 주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죽자. 배터리 죽어서 이게 전류 보내서 문제 생기느니 네. 너는 나랑 죽자. 이거예요. 물론 죽으면 안 되지. 그렇게 하죠. 좀 더 이제 개량이 돼야 되긴 하는 건 그렇죠. 맞는데 현재로서 저 CCU 즉 온보드 차저의 네. 역할은 완속 충전기로부터 어떻게 보면 뭐 완속 충전기가 최근에도 있었잖아요. 뭐 네. 규격 미달이라든가 그렇지. 불량이라든가 회로가 삭제됐다든가 이런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애들로부터 배터리 시스템 어셈블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네, 안성기 배우님이 날 쏘고 가라. 이거야. 네, 비슷한 거죠. 날 쏘고 가라. 네. 그래서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어떤 분이 벌써 답을 말씀하셨더라고요. 네네. PCM이라는 애가 끊어준다라고 맞아요. 말씀드렸는데 얘가 뭐냐면 프로텍션 서킷 모듈이라고 하는 회로예요. BMS에 이상이 생겨서 고장이 나면 네. 충전이 안 돼. 네. 그래서 BMS라고 하는 네. 시스템의 가장 하윗단의 회로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얘는 셀 하나하나를 BMS에 이상이 생기면 왜 화재로 연결이 되냐면 셀이 과온이 되는 거를 이걸 제어할 수가 없게 돼요. 네. 그래서 화재가 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충전량을 너무 많이 보내서 화재가 나는 게 아니라 셀이 적정 레벨을 유지를 해서 한 놈이라도 4.2V 위로 올라가면 안 되거든. 그리고 또 한 놈이라도 60도가 넘어가지 않게 제어를 해야 됩니다. 그걸 하고 있죠. 그러니까 셀이 한 놈이 온도가 치솟아가지고 60도가 넘어가면 이제부터 이상징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60도 내면 바로 불나는 게 아니라 대략적으로 위험한 온도가 이제 80도부터입니다. 네. BMS 제어 이상으로 화재가 난다라는 게 바로 그 각 셀에서 과온이 발생하는 거를 제어를 하지 못하거나 혹은 BMS가 제어를 할 수 있는 영역대보다 더 빠르게 온도가 급상승해 버리는 경우는 불량셀 경우야. 그게 네.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이 설명을 하다가 그 얘기가 나온 게 정말 네. 적절한 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청라 EQE 폭발 화재 같은 경우 BMS가 정상 작동하지 않았다라는 보도가 그래요? 있어요. BMS가 왜 정상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네.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확인을 해봤는데 네. 어떤 가능성이 가장 높은가? 네. 여러분 BMS는요 배터리가 배터리 전원으로 움직여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배터리가 죽지 않으면 계속 돌아야지. 계속 살아 있어요. 그러나 그렇죠. 네. 이런 건 있습니다. 네. 배터리가 즉 전지가 많아지잖아요. 셀이 많아지면 얘가 PCM부터 모니터링부터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럼 얘네들이 BMS가 작동하는 데만도 전력을 많이 소모해요. 그렇죠. 네, 그러면 효율이 안 좋아져요. 가만히 세워둬도 이게 배터리가 쭉쭉 다는 거예요. 그렇지. 네. 그러면 무슨 일을 하느냐, 여러분? BMIC에는 슬립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슬립 모드라는 거는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드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슬립 모드를 쓸 때는 최고 단계를 잘 쓰지 않거든요. 그러면 기능을 정지시키고 모든 기능을 정지시키고 이 IC 스스로 어떤 외부 신호 하나만에 의지해서 나중에 깨어나는 웨이크업만 가능해요. 근데 이 슬립 모드라는 건 현대자동차 그룹의 EGMP에도 적용이 돼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느냐?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온도랑 네. 전압을 1초마다 보내줬다고 할게요. 네. 차가 달리고 있을 때는. 네. 근데 정차해놓고 그렇게 안정화된 상태에선 10초마다 보내는 겁니다. 그 그 텀을 길게 주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모니터링은 할 수 있지만
전력량은 10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에 음흠. 차가 정차해 있을 때도 아주 효율적으로 에너지 낭비를 하지 않는 수준에서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벤츠 EQE 청라 화재 같은 경우 BMS가 정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마 슬립 모드에서 웨이크업 되지 않았거나 그들이 아마 결함으로 인해서 슬립 모드가 이 텀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정말로 모니터링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열폭주가 일어났다면 막을 수 없었겠죠. 아, 가능성인데 혹시 가능성입니다. 너 잤냐? 그렇죠. 너 잤네. 뭐 혹시 이런 너 가능성이 잤냐 있다. 이거죠. 아하. 이거는 이제 배터리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기술력의 하나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BMS를 한 놈이 구성하는 지금 과온이 돼서 그렇죠. 막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 거를 놓쳤다. 놓친 거죠. 아하. 그럴 가능성도 가능성이 있다. 있다. 이건 그런 뭐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가 아니라 네, 가능성을 얘기하는 가능성입니다. 거예요. 그래. 그런 기사가 났기 뭐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네. 네, 그런 네.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으니까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괜찮고요. 그래서 이 얘기는 아까도 했던 얘기예요. 가용 영역이 이만큼이 있고요. 네. 여기를 넘어가야 과충전 영역이 있고요. 음. 근데 사실 이것도 과충전 영역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여기까지도 마진 영역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4.45를 사실 넘어가야 과충전이에요. 엄밀히 그렇지. 말하면. 4.45까지는 견딜 수 있는 셀이에요, 이게. 이 양극재가 네네. 요 볼트가 될 때까지 전력을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4.2볼트에서 끊는 거야. 그렇죠. 네. 저 4.2V까지를 과충전 영역이라고 한 거는 지금 이 PCM들이 작동하는 기준이에요. 그렇죠. 실제 아까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셀의 원래 화학적 구조상의 과충전 영역은 4.4V를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저 이상 충전할 수가 없다. 왜냐? PCM 회로에서 컷 오프 됩니다. 셀 하나 단위로. 자, 그리고 나서 또 아까 말씀드렸던 CMU라는 게 있는데 얘는 셀 모니터링 유니트예요. 그러니까 얘 하나가 4개의 모듈을 모니터링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분이 이런 오해를 하시더라고. 네. 야, EGMP 내가 뜯어봤는데 이 온도 센서가 8개밖에 없어. 이걸 온도 센서로 착각하는 건가? 그랬었던 것 같아요. 아. 여기에서 온도와 전압을 모니터링 한다고 하니 이 안에 온도 센서가 들었을 것이다라고 착각을 하신 게 아닌가. 하지만- OBD2만 물려봐도 쫙 나오는데. 네, 그래서 제가 설마 하고 제가 그 BMS 대혼돈의 시대다? 그 BSA 설계를 담당한 네. 그 연구자께 문의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선배님? 당연히 셀마다 서미스터가 달려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게 BMS가 고장이 나면 과충전이 되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오히려 BMS가 고장이 나면 충전이 안 됩니다. 선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폭우가 내리고 있어. 폭우가 막 내려. 네. 충전기 다 젖었어. 네. 이 충전기 다 젖었는데 충전하면 돼요, 안 돼요? 감전을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근데 이거 누가 또 언론에 나와가지고 뭐 습기 차고 비 오고 막 이러면은 충전하면 감전 위험이 있다, 충전기 뭐 이런 얘기 했다는 것 같은데, 그래요?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막 폭우가 내려요. 음. 폭우가 내리는 날 충전하면 안 되나? 거기 막 우전 씌워놔야 되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비 오는 날, 심지어는 그거 물통에다가 충전구 이거 있잖아요. 그걸 막 휘젓고, 거기에다가 막 물 붓고, 그리고 꽂아도요. 여러분은 감전 안 됩니다. 네. 왜 감전이 안 되냐면, 감전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충전기 딱 물리면, 전기가 준비하고 있다가, 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럼 감전 되지. 이 충전기라는 건, 이 전선과 충전구 있잖아요. 거기엔 전기가 안 흘러요. 그렇죠. 안 흘러. 없어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혀를 이렇게 대서, 해도 감전이 안 된다고. 그걸 딱 꽂잖아요? 그 안에 물이 있어가지고 감전의 위험이 있잖아요? 그러면 BMS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네. BMS가 딱 보고, 야, 얘 물 묻어가지고 위험해. 네. 그러면, 그럼 나 안 받아. 에이, 내가 충전하다 죽을 순 없잖아. 이거야. 전기를 보내지 말라 그래서 아예 전기를 안 보내요. 그러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저한테. 야, 그 물 묻었는지 걔가 어떻게 알아? 알아요. 어떻게 하냐면 그 충전기를 꽂으면요. 네. 이 차가 연결됐다 안 연결됐다라는 그 규정이 있어요. 네. 2.7kohm의 저항이 딱 들어와야 차에 충전기가 꽂혔구나를 인지합니다. 근데 그 저항값이 다르잖아요. 물이 닿으면 당연히 달라져요. 저항이 네. 생겨버리니까. 저항값이 달라지면
뭔가 이물질이 들어왔다. 그렇지. 솔직히 물인지는 몰라 걔는. 정확히는 물인지는 음. 모르지만 이건 안 돼. 충전 시작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어느 분이 지금 댓글 달으셨어. 스마트폰도 안다고. 얘도 알아. 아 그러니까 얘도 얘도 물 묶거나 물 이물질이 묶거나 그러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지금 뭐 있어서 안 돼요. 네네네. 이거 제거하고 나서 하세요. 얘도 한다고 얘도. 그러니까요. 전기차에 그게 없겠냐고. 그러니까요. 전기차에. 참 답답한 그런 얘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비 오는 날 충전한다고 감전 안 됩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V12 연결하고 충전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막 지지직 해가지고 근처 가서 막 감전 절대로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관련해가지고 괴담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니라서 네. 사실 이거 뭐부터 보정해야 될지 진짜 막막한데 어쨌든 뭐 걸리는 대로 하나씩 하자고. 네.